대한민국 아파트의 선분양 제도가 얼마나 기형적인 것인지 아십니까? 공산국가라서 가능한 중국의 분양 제도를 제외하면 미국식 자유시장 환경의 한국에서 아파트 선분양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형아입니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결론은 아파트가 너무 좋으시다고요. 사는 동안 아파트 한 채는 꼭 소유하고 싶으시다고요. 아파트 구매 시기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결론부터 내려드리겠습니다. 당장 품위 유지비 줄이고 영혼 끌어당겨서 서울 아파트 구매 프로젝트에 돌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살 거라고 후회할 때쯤엔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의 2배가 돼 있을 겁니다. 한국의 대표 자산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장 확실한 자산 증식 방법은 아파트 투자였죠. 그런데 모든 한국 사람들의 관심사이자 평생 애환의 결정체인 이 아파트가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은 편법적이고 기형적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선분양제는 당연한 방식이고 가끔 뉴스에나 등장하는 후분양제는 뭔가 특수하고 획기적인 대책으로만 여겨지는 게 현실이지만 사실은 선분양제라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한국의 고도 성장이 만들어낸 기형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식민지에서 새롭게 독립국가의 자격을 가진 나라가 한국을 포함하여 150여 개국이었습니다. 당시 그 나라들 중 한국의 경제 수준은 꼴찌인 인도에 이어 뒤에서 2번째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홍수가 나면 수도의 60%가 물에 잠기는 필리핀과 아직도 비포장 도로가 국토의 반이 넘는 미얀마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한국이었죠. 그 세계적인 빈국이 60여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 차분하게 정상과 비정상을 따져가며 달릴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편법과 불법의 경계보다 중요한 건 속도였던 과정이었죠. 그중 하나가 아파트 분양 시장입니다. 뭐든지 버려놓고 밀어붙이면 대박이 났던 한국의 경제 역사 속에서 한국의 분양 사업은 떴다방 구조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시행사가 가상의 수익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땅을 사고 벽돌 한 장 얹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가며 건축을 해서 2, 3년 후에 결과물을 계약자에게 인도합니다. 이런 구조의 문제점은 모든 리스크를 계약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행사 대표가 부실한 사업 계획으로 과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장에게 뒷돈을 건넨 것이 적발되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시공사의 파산으로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고 완공도 되기 전에 부실 시공이 드러나 입주가 늦어질 수도 있고 완공은 됐으나 시행사가 채무를 정리하지 못해 등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입주 시점에 부동산값 폭락으로 분양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를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일들까지 최근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하는 건설사들은 엄청난 대출 이자를 줄이는 목적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부실한 관리 감독하에 비숙련 공인, 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혹한이나 우천시에도 콘크리트 타설 강행 현장에 밀어넣어 골조가 무너지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만들고 건물 전체의 하중과 내진을 책임져야 할 외벽과 저층 기둥에 철근을 빼먹는 적폐성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순살 아파트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바로 선분양제라는 기형적 형태의 한국 아파트 탄생 과정 때문입니다. 드디어 언젠간 벌어질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암울한 진실은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건축 과정의 문제점들이 빙산의 일각이란 점입니다. 비숙련공 투입, 비규격 자재 시공, 시방서 미준수, 감리불량, 하청의 재하청 구조 등 건축 현장에서의 편법과 불법 사례들은 습관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곳곳에 CCTV가 있고 각 개인이 방송 채널인 시대가 되다 보니 실시간 고발까지 가능해져서 이젠 쉽게 그런 전행들을 이어갈 수 없을 겁니다. 거기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최근 각종 붕괴 사고로 인한 대형 인사 피해로 인해 현장 관리 비용은 급상승할 겁니다. 혹시 일본의 건축 현장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의 건축 현장에 비하면 공사가 멈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조용하고 느립니다. 속도만 느린 게 아니라 인부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사장 내부 가설물 수준과 외부 행인이나 차량을 공사 현장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차단 구조물 형태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복잡하고 거대합니다. 5층 건물의 간판을 교체하는 위험한 작업에도 신호수 하나 없이 크레인 밑으로 행인들을 지나가게 하는 한국의 작업 현장에 비하면 그 격차가 큽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일본같이 될 겁니다. 속도를 위해 무시하고 뒤로 미뤄왔던 안전 문제, 품질 문제들이 하나하나 우선적으로 철폐돼야 할 사회 문제로 여겨지면서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수술이 시작될 겁니다. 워낙 이런 적폐성 관례들의 역사가 깊고 광대하다 보니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언젠간 바로잡아질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일부 사례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실 과정이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건축비 상승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건축 현장에서부터 많은 비용이 추가될 겁니다.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기형아이자 모든 적폐의 원흉인 선분양 제도도 서서히 수명을 다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듯이 아파트도 어느 정도의 완성 정보와 브랜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구매하는 게 정상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것 또한 엄청난 비용 증가로 귀결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값 상승 요인은 땅값, 자재비, 정책, 금리 등이었지만 이젠 현장 관리 비용과 후분양제로 체질을 변화시키는 데 따른 분양시장의 정상화 비용이 건축비 상승을 주도할 것입니다. 현직 건설업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2배로 뛰지 않는 한 절대로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시대가 조만간 올 겁니다. 지금 수면 아래에 있는 거대한 부실 덩어리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건축비 상승의 가속도는 무주택자들에겐 재앙 수준일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당장 품위 유지비 줄이고 영혼 끌어당겨서 서울 아파트 구매 프로젝트에 돌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살 거라고 후회할 때쯤엔 서울 아파트 값이 다른 인상 요인들과 결합돼서 분명 지금의 2배가 돼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사로운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